자, 이 단어는 봅시다. 이제 수학적 귀납법 그러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증명법을 하나 배울 거예요. 증명법. 수학의 증명법. 이제 그거를 배울 건데, 이제 그게 수학적 귀납법인데, 이건 이제 예를 한번 드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봅시다. 뭐, 1, 3, 자, 이제 일단은 덮어놓고, 5,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이제 첫 번째 항이고, 그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입니다. 그럼 이제 얘가 이제 n번째 항이 뭐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2n-1이죠. 2n-1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이제 합은 어떻게 될까요? 합은. 우리 이게 등차 수열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죠? 제일 첫째 항. 그 다음에 끝항을 더하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항하고 이제 끝항을 더한 다음에, n개니까, 그죠? 뭐 2분의 n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1 없어지고 2 약분되고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죠. 이 홀수항을, 그죠? n번째까지 더하면 n제곱이 나온다. 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죠? 다 증명됐고. 자, 근데 수학적 기납법이란 건 어떤 거냐면, 그럼 이게 무한히 커져도 증명이 될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해진 n까지는 일단은 맞다 치자. 그런데 무한히 커져도 증명이 될까? 맞을까? 그러니까 이걸 살펴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맞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예로 이제 드는 건데, 자, 어떻게 하느냐? 먼저 첫 번째 이게 증명 단계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초항이 성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립함을 보인다. 초항이. 그래서 뭐 n이 1일 때, 이 경우에는 이거죠, 이제. 왼쪽은 그럼 첫 번째니까 1 되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1 되는 거죠. 1제곱이니까 1. 그래서 초항이 성립함을 보인다. 아, 이게 일단은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 K번째 항일 때, 참이라고 가정하면, 요 말이 조금 웃깁니다. 이게 참이 되는 걸 증명하라 그랬는데, 일단은 이런 겁니다. K번째 항일 때 참이라고 가정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다음 항은 그럼 이제 K 플러스 1번째 항 요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음 항이 성립하는 걸 보여라. 자, 흐름이 요렇게 됩니다. 흐름이. 이게 참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 항은 어떻게 될 거다. 그죠? 이제 그걸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이래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항이 참인 걸 알았으니까, 그죠? 그럼 K에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 참이면, 그럼 두 번째 항도 참이고, 그럼 두 번째 항이 참되면 또 그 다음엔 세 번째 항이 참되는 거고, 그럼 세 번째 항이 참되니까 다시 네 번째 항이 참되고,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증명은, 자, K번째 항이 참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래 되는 거죠. 1, 3, 5 쭉 가서, 그럼 AK는 여기가 이제 2K-1 됩니다. 그럼 이게 K제곱, 이렇게, 그죠? 이 식을 일단 참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하면, 자, 그럼 K 플러스 1항은 어떻게 될까요? K 플러스 1항은 당연히, 봐요. K번째 항까지 합이 K제곱입니다. 그럼 K 플러스 1항은 당연히 여기가 이제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참일 때 그 다음이 참인 거를 보여야 되는 게 이게 목적이거든요. 이걸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항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출발점과 도착점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거 풀 때 여기서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끝항에서, 도착점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헤맬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까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거를 찾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고민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K번째가 K제곱이면 그럼 K 플러스 한 번째는 이 식에 의하면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보여주면 돼요. 진짜 이렇게 되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같으면 이래 되겠죠. 여기에 그럼 K 플러스 한 번째 항은 2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이제 2K 플러스 1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요렇게 적고, 그죠? 요게 요렇게 들어가 있고. 그럼 오른쪽도 어떻게 됩니까? K제곱에 2K 플러스 1 되겠죠, 그죠?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성립하네 이래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식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풀이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수학적 기납법의 이 흐름을 어떻게 푸는가, 어떻게 증명하는가, 이 흐름을 배우는 거지, 이 증명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어려운 증명법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흐름은 똑같아요.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초항이 성립함을 보인다. 그러니까 뭐 이제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인다.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초항이 성립함을 보인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K번째 항이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항이 이렇게 되는 거는 자명한 건데 그게 진짜로 되는지를 우리가 보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푸는 문제는 항상 요 사이 문제예요. 요 사이. 이해되죠? 요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요렇게. 필수제 7번.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에 대해서 pn과 pn 플러스 1이 참이면 pn 플러스 3도 참이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참이면 pn 플러스 3도 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앞에가 거짓이면 얘는 또 뭐 참일지 거짓일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참이 되면 얘도 자동으로 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아라.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면 여기 보면 이제 자연수니까 1부터 넣어봅시다. 그럼 n이 1이면 여기 이제 p1 그 다음 p2 자, 일단 얘를 참으로 두면 뭐가? 그쵸. p4가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참이라면 그럼 2를 넣으면 p2, p3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p5가 참이 되겠죠. 5. 이렇게. 그 다음은 이제 한번 해봅니다. 이제 p3, p4가 참이 되면 또 이렇게 되겠네요. 그때는 이제 p6이 참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1, 2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참이 되면 이제 4가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체가 다 참이 될 걸 살펴봐야 되니까 봅시다. 얘가 참이라고 하면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게 참은 확실합니다. 이게 참은. 그죠? 그럼 전체가 참이 되려면 가만히 보니까 이겁니다. 얘도 참이 되고 얘는 이미 참이라고 했고 얘는 이미 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얘가 참이 돼야지 P5도 참이 되는 거죠. 그죠? P5도.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P4, P5가 참이 돼서 P7이 이렇게 참이 되는 거죠. 조금 이해됩니까? 요거 두 개가 참이 되면 일단 4는 무조건 참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참인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전부 다 참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럼 4도 참되고 5도 참되고 6도 참되고 그러니까 다 참이 되려면 이번에는 지금 P2가 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3만 참이라고 더 해주면 P5가 참이 돼요. P5가.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1, 2, 3만 참을 만들면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4도 참이 되고, 그 다음에 4, 5가 참이 되니까 6도 참이 되고, 7도 참이 되고, 3, 4가 참이 되니까 6도 참이 되고, 즉 1, 2, 3만 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4, 5, 6, 7, 8, 9는 굳이 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참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참이 되려면, 그쵸, 앞에 3개만 참이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거는 자동으로 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참돼야 될 조건을 이렇게 네모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자동으로 참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그죠? 연이어서 계속 참을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필수의 이제 8번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그랬네요. 그럼 따라가 볼게요. 일단 어떻게 한다 그랬죠? 초항이 참인 걸 살피라 그랬죠. 초항이 참인 걸. 자, 그럼 n이 1일 때 그 왼쪽은 어떻게 됩니까? 2가 됩니다. 그죠? 왼쪽은 2입니다. 2. 오른쪽은 2 집어넣으면 여기 2 되고 3 되고 4 되죠. 그죠? 그러면 3이니까 여기 잘못 넣네요. 1 집어넣으면, 자, 1 집어넣는 거니까 오른쪽도 여기 1 되고, 그죠? 여기 2 되고, 여기 3 됩니다. 그죠? 3 되면 1 곱하기 2에서 우변도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첫 항은 무조건 맞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K번째 항이 참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K번째 항이.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K번째 항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N 대신에 이렇게 K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 N 대신에 K 넣으면 돼요. 자, 이게 참이라고 가정하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자, 결론은 고민하면 안 된다 그랬죠?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3분의 1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 자, 결론은 이거라는 겁니다. 언제? 그 다음 항일 때. K 플러스 1항일 때. 자, 그럼 이렇게 어떻게 가느냐, 이거를 보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그럼 그 다음 항을 더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항을. 자, 봅시다. 이게 이제 K번째 항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항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K 플러스 1, 그 다음에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K 플러스 2. 자, 요게 그 다음 항이에요. 요게 그 다음 항.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좌변에 그 다음 항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죠? 이렇게. 당연히 우변에도 어떻게 됩니까? 우변에도. 그 다음 항을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항을.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쉽죠? 여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공통인수니까 여기 보면 이제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공통인수니까 이렇게 빠지고 나면 여기는 3분의 1의 K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는 오른쪽은 이제 1 이렇게 되는 거죠. 1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3분의 1을 묶어낸다고 해봅시다. 3분의 1을 묶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K 플러스 3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제 증명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갈로 해놓고 뭐가 들어갈지 이렇게 식 찾아라 이런 문제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같은 건데 이번에는 차이점이 뭐냐 하면 부등식이에요. 이번은. 그전은 보세요. 등식입니다. 등식. 등식은 무조건 식이 똑같아요. 무조건 식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네모라면요, 이 두 식을 비교해서 차이를 여기 적어줘도 돼요. 왜냐하면 등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식은 좀 쉬운데 부등식은 아래 위가 꼭 같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크기만 하면 되고, 그죠? 뭐 작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부등식 문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 정명이 아까도 말했듯이 정명이 어떤 정명이냐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적 기납법은 지금 수업을 들었다고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수능 전까지 차곡차곡 더 익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같은 데도 빠짐없이 나오는데 그때그때 그렇게 한 문제씩이라도요 빠지지 말고 꼭 익혀서 실력을 쌓아준다. 이렇게 자꾸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이런 게 성립한대요. 언제? n이 2 이상일 때. 자, 이거를 증명하라.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항, 초항인데 여기서는 초항이 2입니다. 왜냐하면 n이 2 이상에서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얘는 1 플러스 h의 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2h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초항입니다. 이제 n이 1, 이게 초항일 때. 그럼 얘는 이제 n이 2일 때죠. 그죠? 초항일 때. 1번. 자,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2h 플러스 h 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h가 뭐 0보다 큰 숫자예요. 0보다 큰 숫자. 그러면 이 두 식을 비교하면 1 플러스 2h는 같은데 여기 h 제곱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식이 왼쪽이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k일 때 n이 k일 때 그럼 얘는 1 플러스 h의 k승이 되고 1 플러스 kh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참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적지는, 그죠? 도착점은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럼 k 플러스 1항일 때는 당연한 겁니다. 얘는 1 플러스 h에, 그죠? 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그쵸? k 플러스 1의 h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말하는 거지만 이것까지 찾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는 찾는 거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해보겠습니다. 똑같겠죠? 그 다음 항을 곱하는 거죠. 1 플러스 k에 그 다음 항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되려면 그 다음 항 곱하면 1 플러스 hk인데 그 다음 항이니까 1 플러스 h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가면 이제 1 플러스 kh 되고 얘는 1 플러스 h 양쪽에 이제 똑같은 걸 곱해주는 거예요. 양쪽에. 자,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h에 이제 k 플러스 1이 되고 이쪽은 요게 됩니다. 1 플러스 k 이제 전개할까요? 요렇게 하면 1 되고요. 그 다음은 h가 되고 그 다음은 kh가 되고 그 다음 이제 kh 제곱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살짝 헷갈릴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자, 보면 보통은 이렇게 풀면 앞에서는 이 결과값하고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그죠? 앞에서 풀어보면 이렇게 전개해 나가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항이 그대로 나옵니다. 왜? 얘는 등호니까. 자, 근데 이 부등호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좀 당황을 합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이렇게 앞뒤로 끼워 맞추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이제 식을 보면서 약간 창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기 잘 보면, 자, 요거를 한번 전개해 봐요. 이거가 1 플러스 h 플러스 kh잖아요. 그죠? 요게.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거하고. 자, 여기는 kh 제곱이 이거보다 한 개 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요놈보다, 그러니까 이 식보다, 그죠? 요만큼 더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중간의 식이 우리가 원하는 이 우항식보다 더 큰 거예요. 결론이. 그리고 왼쪽 거는 그거보다도 더 큰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이거보다 더 크니까 이거보다 작은 얘보다도 당연히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증명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여기 뒤로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더 작은 걸로. 그래서 부등식은 수학적 기납에서 부등식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지막이나 중간 과정에서 앞뒤 관계를 좀 살펴서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문제풀이 마칠게요.